저는 15년째 교단에 서 있는 담임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제 삶의 일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년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하루하루가 긴장과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반에는 민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머리를 묻은 채 아무와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가 교실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공을 차거나 친구들과 떠들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속에서 항상 비껴나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줄을 설 때 아이들은 일부러 민수 앞을 지나쳤고 조별 활동에서는 선생님, 저희 조에 민수는 빼주세요. 저희는 쟤랑 함께 할 수 없어요. 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지훈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어른들 앞에서는 늘 바른 말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필통을 슬쩍 빼돌리거나 숙제를 발표할 때 일부러 웃음을 터뜨려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친구들을 선동해 민수를 괴롭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 한 행동에 학급 전체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고 놀림과 무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명백한 집단 따돌림임을 알았지만 제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 집과 엮이면 제 교직 생활은 물론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지금이라도 개입해야 하는가? 늦으면 아이는 완전히 무너질 텐데.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괜히 지훈 문제를 건드렸다가 내 경력은 끝장나고 가족까지 위험에 놓이면 어쩌지. 민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끝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말을 걸어주고 싶은 마음, 친구들과 섞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지훈과 그 집안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매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발표 시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 지훈이 툭 내뱉었습니다. 야, 목소리 왜 저래? 교실 전체가 웃음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지켜봐야 했지만 끝내 아무 제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자라는 말로 상황을 흐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지만 저는 그저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간에도 지훈의 아버지는 언제나 교사와 학교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단 한마디면 학교 내 모든 결정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매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민수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매번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교사인가. 눈앞에서 아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다니.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저는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교단에 서야 했습니다. 현실은 양심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실패했고 민수는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의 모습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필기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간혹 질문을 던져도 답변은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단답형으로 끝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조여왔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민수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친구들은 너 또 뭐 잘못했냐? 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며 민수를 피했고 가끔은 민수가 뒤늦게라도 자리에 앉으면 일부러 책상을 차거나 의자를 밀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적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개입하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은 날마다 제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종종 교실 한켠에 남아 민수의 책상 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필기 내용을 정리하다가도 자주 펜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민수를 보호하려 시도했다가 지훈이나 그의 가족이 학교를 압박하면 저는 교사로서의 삶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뚜렷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어느 날 점점 더 학교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머리를 묻고 급식 시간에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괜찮아요, 선생님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 안팎의 분위기도 점점 민수를 옥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지훈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따돌림에 가담했고 민수에게 손을 내미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몇몇 학생조차 눈치를 보며 민수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에 몸서리를 쳤지만 지훈의 배경과 사회적 힘이 현실을 억압하고 있었기에 손을 들어 민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수를 상담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민수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목소리를 떨며 내뱉었지만 민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말 한마디로도 위로받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며칠 후 수업 중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지훈이 크게 웃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뭘 또 우물쭈물하냐? 교실 전체가 폭소로 뒤덮였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떨려 원고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시간을 보내며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나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지훈의 배경, 학교 내 정치적 압력,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나를 옥죄어 민수를 돕고 싶은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민수의 고립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눈빛은 점점 무기력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실패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개입했다면 발생할 불이익과 현실적 위험이 너무 뚜렷했기에 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민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교사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민수는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점점 공허하게 변했고 수업 시간에도 필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질문을 던져도 그는 단 한마디로 끝내거나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날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냉정했고 지훈과 그 집안의 힘은 제 양심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담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그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민수의 걸음걸이는 힘없이 끌리는 듯했고 눈빛은 완전히 생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속에는 더 이상 아이답지 않은 세상을 체념한 듯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가 앉아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개입해 상황을 바꾸려 했다면 지훈의 아버지가 개입하고 저는 학부모 민원과 학교 내 압박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 양심보다 훨씬 무거웠고 저는 다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이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실을 지나칠 때마다 민수의 빈자리만 눈에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지훈과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제 죄책감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눈앞에서 아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다니. 하지만 현실은 차갑게 아무런 선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한 주, 한 달 점점 더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겪고 있는 집단 따돌림, 친구들의 무관심, 교사의 방관.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세상에서 철저히 고립시킨 결과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비극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살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교실 밖에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민수는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없이 떠올렸던 개입해야 했는데 왜 못했는가라는 자책이 폭발했습니다.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민수를 지켜주지 못한 실패와 죄책감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한 아이의 삶을 구할 수 있었지만
저는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고 그 선택이 민수를 끝내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수를 잃은 후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교실 안의 웃음소리, 친구들 사이의 장난, 발표 시간의 작은 긴장까지 모두 민수의 외로움과 대비되며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때때로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냉정하며 권력과 지위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은 쉽게 짓밟힌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매일 민수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끝내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저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제 교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여야 한다고,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 속에서 민수를 지켜주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교단에 서야 했던 한 교사일 뿐입니다. 이후 저는 매년 새로운 학년을 맞을 때마다 민수의 빈자리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실패가 제 가슴을 끝없이 조여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묻습니다.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민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리 애써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의 비극은 교사인 제 침묵 속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민수의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은 제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제 양심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저는 다시금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합니다.